네, 오늘은 여성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황종화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산부인과 전문의 황종화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여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중에 어떤 거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자궁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인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이 대부분은 눈에 띄는 증세가 없고 평소 여성에게서 자주 있을 수 있는 증상이랑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종이 너무 늦게 발견되면 자궁에 손상이 생기고요. 난임, 불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은 정말 소중한 기관이죠. 그곳에 근종이 생기는 게 바로 자궁 근종인데요. 네, 자궁 근종은 비교적 좀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연령대나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 근종은 어느 연령대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폐경 후에는 드물고요. 네네, 보통은 이제 가임기 30세에서 45세 정도에 호발되는데요. 네네. 가임 연령 여성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그중에서 네. 1명 정도에서는 근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와, 3~4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네요. 네. 생각보다 더 흔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궁근종이 자궁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양성 근종이다. 근데 모든 근종이 다 양성인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은 양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드물게 악성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자궁 육종이라고 합니다. 악성의 빈도는 이제 1% 미만이고요. 네네. 거대 자궁 근종이나 폐경 후에 자라는 자궁 근종에서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궁에는 자궁근종 외에 다른 질환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게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자궁 외에도 자궁 성근증, 자궁 육종, 네.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암 등 네네.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궁근종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궁근종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종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될까요? 네,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점막하 자궁근종, 또 장막하 자궁근종, 근층내 자궁근종, 또 유경성 자궁근종, 유산된 자궁근종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종은 같은 크기라도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위치도 있겠지만 그 네. 다른 경우로도 나눌 수 있을까 궁금해요. 개수에 따라서 단발성이냐 다발성이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자궁 근종이 이제 한 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단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다발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 그 단발성과 다발성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해요? 글쎄요, 이에 대한 제가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은 없는데요. 네네. 경험적으로는 다발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임상적으로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요, 네. 단발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혹을 하나 제거하면 되는데, 네네. 다발성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혹을 제거를 해야 되죠. 너무 많다 보면 다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발성이라고 해도 1cm 정도의 작은 크기 자궁 근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cm짜리 몇 개 있고 뭐 5cm 이상 큰 근종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한다 그래도 5cm짜리 하나만 제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경우는 사실은 다발성이지만 임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단발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궁근종은요, 대체 왜 생길까요? 정확한 원인은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요. 네네.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자궁 근종이 커지기도 하고요. 네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종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또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있다면 이제 본인도 좀 더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만이거나 초경을 일찍 시작한 여성에서는 네네. 자궁 근종이 잘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여성 호르몬 노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몸무게가 또 늘어나면 자궁 근종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10kg이 증가되면은 약 20% 정도 자궁 네. 근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임신 중에 근종이 커지기도 하고 또 다산부한테는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결국 임신과 출산이 연관이 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임신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요, 네. 생리를 저희가 안 하게 되죠. 예. 이 시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네. 다산비소에서 다소 이제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음, 그리고 이제 가임기에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이제 유산과 관련이 있고요. 네. 또 중기에는 복통, 그다음에 임신 후기에는 조산과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분만 중에는 난산이 위험성이 있고요. 네. 출산 후에는 산후출혈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임신 전반에 걸쳐서 이제 자궁 근종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임신을 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서 근종이 발견돼서 그거를 제거를 한다면 지금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그 유산이나 조산 이런 것들은 자궁 근종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근종이 있으면은 그 위험도가 근종이 있는 만큼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임신 전에 근종이 있어서 그걸 수술을 한 경우라면 네. 그만큼 이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좀 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이 증상도 궁금해요. 자궁 근종은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날까요? 네, 자궁 근종은 이제 크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근데 같은 크기라도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만약에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생리 과다와 이제 그로 인한 빈혈, 네. 또 생리통이 가장 흔하고요. 그 외 만성 골반통이라든지 복부 불편감, 빈뇨, 변비, 불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아. 유경성 자궁 근종의 경우에는요, 혹이 꼬이길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심한 복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네, 혹이 커지면은 이제 복부 팽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에서 단단한 혹이 만져져서 이제 병원에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cm 정도 되는 이제 작은 혹이라고 해도 네. 이것이 자궁 내막에 튀어 나와 있으면은 이제 이것이 생리 과다나 불임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경우라면 앞쪽에는 방광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빈뇨 증상이 있고요. 이제 자궁 뒤쪽에 이제 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직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기를 누르기 때문에 이제 변비 증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검사를 계속 받아야겠다, 주기적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요, 아까 그 증상의 대표적인 걸로 생리 과다와 생리통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질환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궁 근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질병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자궁 성근증, 또 네. 자궁 내막증,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감별이 이제 어려운데요. 네네. 조금 틀린 것은 이제 자궁 성근증의 경우에는 이제 생리 과다와 생리통이 동반이 되지만 이제 생리통이 생리 전부터 통증이 있는 점이 좀 틀리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경우는 생리 과다보다는 주로 생리통 증상이 있고 또 성교통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약간 다소 차이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임상 증상만으로는 이제 구별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 자궁 선근증과 자궁 내막증이 자궁 근종이랑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동시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다 연관이 있긴 하겠죠.